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게 오피스텔이죠.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단점이 굉장히 좀 귀찮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돈이 더 있거나 준비되신 분들은 상가를 많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 최초로 받으실 때 상가 분양 계약을 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오늘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는 데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거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아니면 파리바게트, 이데아 커피, 약국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위층에는 병원들,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쫙 있는 그런 건물들 보시게 되면 정말 보기가 좋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형성돼 있고 안정적인 상권에 무언가를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서는 매물이 안 나와 봅니다. 설사 매물이 어쩌다 하나씩 나온다 해도 이미 거기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매하실 때 그런 거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형성된 상권에 내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권리금을 주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권은 완성된 상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상권은 이미 누군가가 다 상권 자체를 선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게 간 사람들은 거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그러니까 공실 염려가 있고 좀 불확실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신생상권 아니면 새로운 건물에 상가를 분양받으십니다. 분양받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신생상권에 상가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는 이런 미래가치 플러스 앞으로의 그 시세 차익 같은 게 분명히 보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제 조건이 꼭 있죠.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흐르는 동선이라든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상가를 분양받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모든 게 이제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전용률입니다.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상가는 평당 얼마 이렇게 개념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2층에 2천만 원, 3층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전용률입니다. 그러면 전용률이 무엇일까요? 전용률은 전용평수 나누기 계약평수 곱하기 100 하면은 전용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률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프라자 상가는 그러니까 올 근생 상가라고 하죠.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50% 정도의 전용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계약을 한 100평을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곧 전용평수거든요. 이게 50%가 되면 내가 100평 가격을 치렀다 하면 50평을 쓸 수 있는 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높은 게 굉장히 이득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건축법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차 그 폭 자체가 강폭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시행사에서는 건축 허가를 낼 때 굉장히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평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좀 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프라자 상가는 50% 정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근데 심지어는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30%대도 전용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상가를 보셨다 그러면은 전용률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수익률은 예상 임대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평균적인 그 상가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대부분 1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4%에서 한 4.5%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3층 이상은 5.5% 이상 이런 식으로 대부분 수익률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은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투자금액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 이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익률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 볼게요. 10억짜리 1층 상가를 샀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금을 얼마를 받냐면 내가 받는 그 상가의 분양 가격의 10% 정도를 보증금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보증금을 받겠죠. 그러면 1억을 빼면 9억이죠. 9억 곱하기 한 4.5% 하고 그걸 나누기 12개월로 하게 되면은 월 임대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상가를 샀을 경우에 내가 보증금 1억을 받았을 경우에 1억에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 앞으로의 월세를.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예상 수익률이고 예상 임대료거든요. 그야말로 예상입니다. 그때 만약에 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초창기에는 예상 수익률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상가는 계약금 10%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압이라고 중도금 1차를 수분양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10% 들어가는지 잔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몇 프로인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여부예요. 지금 대출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도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잔금을 치르실 때 은행의 대출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고 갔을 때 내가 투자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가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정해져서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상가는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대출의 규제는 현재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상가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도금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나가는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치른 이 상가에 대해서 담보물로 들어가면서 대출이 일컬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한 50%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60%, 70%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금융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를 투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나중에 세금 부분은 꼭 계산에 염두에 두셔야 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4.6%거든요. 다른 것보다 좀 셉니다. 주택에보다는 세기 때문에 하고 한 10억 정도면은 4.6%면 한 4,600에서 한 기타 비용 하면은 거의 5천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말 이제 돈이 들어가는 순간이죠.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내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어느 계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탁 계좌인지 아니면은 시행사 계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할 경우에는 시행사 계좌로도 넣기도 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시행사 계좌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꼭 신탁 계좌에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지지난주엔가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뉴스에 나왔냐면 다인산업개발에서 송도라든가 여러 군데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해놓고 중간에 계약금을 신탁계좌를 받아놓고 중도금에 대해서 선불로 주면 시행사에서 그 선납 할인이라고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수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신탁계좌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행사 계좌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시행사가 힘들어지니까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오피스텔이 됐건 상가가 됐건 분양받으실 때는 꼭 신탁계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가요? 7번째는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분양 금액은 부가세 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부가세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 이게 신축 상가라든가 이렇게 분양 받으실 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최초 수분양자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하시고 나서 20일 안에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이 부가세 부분을 환급해 드립니다. 분양 금액이 건축물 분 따로 있고요. 토지 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가 한 10% 있습니다. 10억짜리 내가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한 5.5% 정도가 부가세이거든요. 그러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셨잖아요. 중간에 전매를 할 경우에는 이 부가세 부분을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받는 부분 그 시점에서 서로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따로 만들고 이러면서 계약이 되면서 폐업하신 그 매도인께서는 내가 받은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기는 돈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괜찮은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냥 10억 정도에 그냥 누구에겐가 전매를 한다 해도 그냥 그 부가세는 나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분양 계약하시기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한번 싹 하시고요. 그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똘똘한 상가인지 입지가 좋은지는 꼭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내가 받는 이 상가가 전면이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노출되는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넓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6m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3.6m가 좀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8m, 4m 정도 되면 아주 좋은 상가가 되고 누구나 좋아하는 상가가 코너 상가이잖아요. 코너 상가는 전면 노출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사실 때 폭 길이, 가로 길이를 이걸 다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가의 그 천장 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조금 높은 건물에서 1층 같은 경우에 상가 높이가 좀 낮으면 건물 자체가 미워 보일 뿐더러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광고 효과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4m 정도가 되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2.5m 정도 되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 높이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가 분양 받으실 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해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